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말소리 연구가 박호영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소리, 직업에 들어있는 어휘, 왜 영어에는 똑같이 다 어휘 들어있느냐? 그래서 어를 보게 된다면 어를 하는 것이 office다. 같이 업을 하도록 들어가게 하는 것이 operate, operation, operator다. 같이 하면 cooperation이다. 이런 것들이 그 업만 있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 한다라고 하는 독일의 이런 아르바이트가 Arbeit 앞에 세 자음을 따면 이제 업이 되겠죠. 레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버에 여러분들은 레이버 이렇게 하지만 LAP를 따지면 말 그대로 업하고 좀 많이 유사하죠. 이 업을 같이 한다. 같이 하면 자, 아까는 cooperation은 cooperation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coop, 우리나라 말 협동, 협력할 때 협하고 좀 비슷하죠. 협이나 coop이나 비슷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labor나 collaboration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또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고 매일 연구만 하고 실험을 하다 보면 잠도 못 자고 실험실에서 거의 날밤을 새시는 연구가님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죠. 과학자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이제 과학실에서 얘기하고 연구실에서 얘기하니 이런 걸 랩이라 하는데 이게 아마 이제 여러분들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바로 레이버에서 나온 거고 실험실을 뜻하는 라보라토리라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랩이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직업은 이제 또는 오피스의 업은 또는 그렇게 업을 하는 곳이 그런 일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또 노비라는 말도 있다라 했죠. 그 다음에 노비 있어야 일을 한다라고 하고 영어에서는 그 s가 조금 붙어도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serve 또는 servant, service, slave 할 때 serve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일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이상하게 이 job 때 한다 할 때 job이 있고요. 바로 그런 말소리 observe이 다 일과 관련이 있고 그것이 오늘날 영어에서는 이 job이 됐다. 이 job과 up은 왜 같으냐? 자, 우리가 마이클 조단 할 때는 조단이라고 있지만 나라 이름 할 때는 요르단이라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O와 J가 이 말소리가 이 호환이 되면서 같이 쓰고 있죠. 또 마찬가지로 이 요한이라고 우리는 많이 하고 있죠. 요한 바오로 2세. 자, 존 폴 더 세컨. 영어에는 존입니다. 존이 요한으로 되고 지서스가 예수님입니다. 지가 이해가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말소리 법칙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업은 잡이 되는 건 아주 당연합니다.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할 내용도 또 유사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일이라는 것은 말소리 업이라는 걸 가졌을까? 여러분들이 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업이라고 가졌을까? 자, 그거에 이제 하기 전에 우선 이 훈민정음 해례에서는 이 업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훈민정음 하지만 훈민정음 여러분들 그 책을 직접 보신 경우도 없고요. 국지엄, 이요, 중고기엄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그 구체적인 걸 떠보지는 않았죠. 업이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은 자,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응이라고 하는 이 아음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자, 여업자 초발성. 자, 자, 여업자 초발성 할 때 업이 나오죠. 자, 그리고 업자 초발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음, 이 소리, 어금니 소리 아음의 이응은 자, 업 할 때, 첫 번째 업 할 때 여기 나오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니까 업자 할 때 처음 나는 소리 그거와 같다. 그래서 업자 초발성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볼까요?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여기는 더 재밌게 또 나옵니다. 자, 여기 보게 된다면, 자,
예,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있네요. 여기 똑같이 또 이게 지금 이 초성해라고 해서 초성해라고 나오죠. 이 훈민정음 해례 중간 정도에 나오는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그럼 초성이 뭐냐? 예를 들어서 업자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에 동그라미 이응이 초성이고요. 중간에 몸, 어가 중성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읍, 이게 종성입니다. 그래서 초성에, 중성에, 종성에도 있고요. 뭐 용례편도 나오고 합자에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 나올 때마다 이 업자가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볼까요? 자, 여기 업자를 보게 된다면 예, 여기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업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 보게 된다면 자, 업자 그 다음에 초성 이응이라고 쓰입니다. 업자의 초성은 이응이다. 그리고 이응과 업, 자, 이응과 업이 자, 이렇게 해야지 잘 보겠네요. 이응과 업이 같이 쓰이게 되면 업과 같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재미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국어 시간하고 또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성해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중성해가 나오는데요. 중성해는 과연 이 업자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게 된다면 자, 한번 볼까요? 어디에 나오는지. 자.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업자가 지금 또 나오죠. 업자가 나오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서 또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업자 표시죠. 이게 이제 중성에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보면 자, 실제로는 이렇게 요거는 이 종성해에서 이제 업자가 어떻게 쓰이는지 종성 비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아마 여기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게 된다면 비읍은 자 업과 같이 이렇게 되는 업자 보이죠? 업자 같이 쓰이는데 자, 이 업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자, 이거는 이제 합자해입니다. 합자해. 글자를 어떻게 합쳐서 이제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어떻게 합쳐서 만들어지는가를 이제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된다면 자, 업자에 대해서 나오죠. 자, 보이십니까?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잘 보이는가 모르겠네. 자, 업자. 자, 업자에 이응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자, 어에, 자, 이 왼쪽에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우리 합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또 합자에서,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업자 보이죠? 업자 비읍은 어디에 있느냐면 어자 아래에 있다 라고 하면서 어자 아래에 있으면서 업자가 이제 이루어지는 자 이렇게 해서 보는 이 우리 자모 책들이 이제 이 훈민정음 해례에 나오는 것이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하고 관련된 것은 직업이니 자 이제 여기에서는 이건 용례편입니다. 또 용례편은 다 우리 조선시대 1446년에 쓰는 우리 한글을 그대로 땄습니다. 한글을. 여기 보면 두텁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우리는 지금 안 쓰고 있는 러울이라는 아주 소중한 우리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값을 따질 수 없는 아주 소중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저는 이걸 반드시 복원하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들 이 말을 우리 복원해서 다시 삽시다. 사용합시다. 이 러울 엄청나게 대단한 우리말 러울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조선시대 때 사용했던 순우리말을 용례로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업과 관련돼서는 자, 이렇게 자, 부섭이라고 해서 이 부섭이 이제 이 학자들은 불업에서 불업이 부섭이 되고 부섭이 부억이 돼서 오늘날 부억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을 설명하면서 이 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노분 일꾼을 뜻하고 일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노비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것이 이상하게 오늘날 산해종 노자로 바뀌었지만, 자,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제가 제 4강에서 얘기했습니다. 4강에서 얘기한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이제 설명하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럼 과연 직업과 관련된 것은 왜 업이라는 이 말소리를 갖게 됐는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소리를 제가 연구하는 이유는 소리가 이 유사한 소리를 가지면 다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전 세계 업이라는 소리를 이제 갖는 그 글자들은 다 위를 뜻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다 업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도 자, 업이라는 단어가 있고 up라는 단어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over라는 단어도 있지만 이 위도 실제로는 비읍하고 똑같습니다. up입니다. up. 자, 위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위에 또는 우리나라에도 없다라는 말에 up이 많이 쓰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많이 쓰이느냐? 실제로는 여러분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 언덕이라고 할 때 얹다 할 때 언덕 위를 뜻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업신여기다 또는 업신당하다, 업신여기다 할 때 이 업신에 있는 업도 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엎지르다 할 때 업도 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을 못하고 쓰고 있죠. 자, 좀 이따 이걸 잘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자, 여러분들 말소리 중에 자,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하기 전에 물을 좀 한 잔 마실게요. 자, 요거는 자, 컵이죠. 이렇게 마시면 자, 요걸 보고 제가 설명하려고 마셨습니다. 자, 위에 해당되는 요 부분을 우리는 upside라고 합니다. 요 밑에 있는 거는 downside라고 합니다. 영어나 우리나라 말이나 당은 되게 작다는 의미고 아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up은 제가 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upside down 하면 upside를 이 아래쪽으로 두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안에 있는 게 쏟아지고 기분이 엉망이 되겠죠. 그런 영어의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글자로 얘기했을 때 upset이라고 얘기합니다. upset.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set입니다. 이 set이 자, 위에서 밑으로 가라앉는 거, 내려오는 것을 set이랍니다. 예를 들면 sunset은 sun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는 이거. 그 다음에 sunrise는 올라가겠지만요. sediment, 이 sed나 sed이나 이 sed는 말소리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sediment는 위에서 밑으로 침전물이 가라앉는, 그래서 가라앉으니 자, 이것이 침전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sunset, 이 set, 그 다음에 이 set가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니 이 set가 이제 만약에 그대로 우리가 썼다면 sit로 되면 sit도 되는데요. sit, 앉답니다. 앉으면 어떻게 되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자, 그렇게 앉는 그 자석은 뭐냐? S-E-A-T, sit입니다. sit. 이 sit이 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 이 말이 우리나라 말에도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말에도 실제로 아래야 하자를 쓰면 뭐라 얘기하느냐? sit-다라고 얘기합니다. sit-다는 바로 똑같이 이 sit나 또는 set나 이 자석을 뜻하는 sit나 이 말소리가 똑같은 겁니다. 이 sunset의 set이나 그 다음에 sediment의 set이 어원이 같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밑으로 하면 우리나라 말에는 다 그런 것들을 지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기고 질 때 이렇게 바닥으로 쓰러지죠. 이렇게 쓰러지다. 또는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다. 또는 엎어지다. 자빠지다. 이 지다, 숨지다. 또 이 지다. 이 지다가 다 밑으로 떨어지는 걸 얘기하고요. 이렇게 떨어질 때는 다 시들시들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는 시들다라든가 지다라든가 그다음 이런 말소리가 다 같다. 영어에도 똑같이 이 seed가 들어가는데요. seed가 바로 이 suicide라고 할 때 이 side가 CID로 돼 있지만 이것이 죽다는 의미의 어원을 갖지만 바로 우리나라 말 지다나 여기의 시다는 말소리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숨지다의 지다나 그 다음에 이 suicide 할 때 side의 seed나 말소리가 같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우유부단해서 이걸 할지 저걸 할지 결정을 못하고 계속 이게 살아 움직일 때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잘라서 죽게 만들면 decide. 이 decide 할 때 마찬가지로 이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살아서 이 문제가 이제 나오지는 않겠죠. 자, 바로 그렇게 영어에 들어있는 여러 단어들이 이 SIT라는 이 단어들과 SCT나 SED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어근이 돼서 많은 이 단어들이 생기지만 이 아까도 얘기한 지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용례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 있다. 실제로 영어 말 그대로가 우리나라 말 그대로 말소리하고 똑같다. 그 이유는 영어의 대부분은 라틴어에서 왔다라고 했죠. 자, 라틴어는 표현 문자입니다. 그 당시에 있는 이 말소리를 이 라틴어에 담았지만 제대로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도 똑같이 한글이 표현 문자지만 문자가 1446년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문자로 인해서 변질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자를 제대로 만든다면 소리가 변질이 안 되겠죠. 근데 이 문자를 만들어서 의사 전달은 하는데 용이한 바는 있어도 소리 그 자체에서는 이 문자가 소리를 정확히 담지 않기 때문에 말소리가 자꾸 편해져서 이 의미 전달이 되는 그런 것이 돼서 라틴어라든가 영어는 그래도 표현 문자지만 상당히 이 변형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어근을 찾을 때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우리 말소리는 변질되지 않은 것들이 1446년까지 있다가 그대로 그것이 1529년인가요? 이 채세지는 혼몽자에 여기에 그냥 우리 한자가 있지만 요 밑에 한글 말소리를 다 담아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당시의 소리를 연구할 수 있고 그 소리가 우리의 말소리가 오늘날 거의 변질이 되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혼몽자회나 또는 훈민정음 이걸 가지고 얘기해주면 좀 이따가 다음 또 얼마 있으면은 또 계림유사죠. 이 송나라 사신이 지은 이 계림유사에서도 고려시대의 우리 말소리가 그대로 전달돼서 오늘날 쓰고 있다는 그 말소리를 가지고 영어의 오늘날 이 잃어버린 말소리를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어원을 이 대단한 우리 말소리에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자, 그러면 그 우리 말소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지금 이 순간 보여주겠습니다. 포커스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으로 끝나지 마시고 제가 강의하는 이 채널 여기 정기 구독하십시오. 여러분들 계속 여기서 하나가 아니라 제가 30년 동안 연구한 거니까 앞으로 거의 1만 2만의 여기에 이 동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아는 말소리고요. 그 말소리가 그대로 그 하나하나에서 이 영어 단어들이 5, 6개가 나오게 됩니다. 라틴어가.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1만 동영상 우리말을 1만 개가 나온다는 걸 최소한도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5개면 여러분들 벌써 영어 단어가 그냥 5만 단어를 그냥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나라 말은 자, 위에가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영어는 위에가 밑으로 내려오면 자, upset, 업이 지게 하는 거죠. 업이 지게 하면 자, 이렇게 upside down 되면 업이 지게 하는데 물이 이렇게 이렇게 쏟아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겠죠? 자, 이 upside가 다운이 되면 물이 쏟아지고 그리 되니까 upset이 되고 기분이 엉망진창이 되고 그 다음에 일이 개판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upset이라고 하는 거죠. upset이나 가만히 보세요. 업이 지는 거나 똑같잖아요. 업지는 게 뭡니까? 업지는 게 엎지르다. 우리나라 뭐 엎지르다나 영어의 upset은 말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것만 그릴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업은 그러니까 엎지르다의 업도 우리나라 말 위라는 뜻입니다. 없다의 업도 위라는 뜻이지만 그 다음에 마찬가지 또 엎드리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 엎드리다가 뭡니까? 엎드리다. 자, 영어에 한번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어의 고어가 자, 렌더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렌더라는 단어가 있고 그다음 업이라고 하면 이것도 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렌더 업. 근데 업은 또 라틴어로 얘기한다면 이 써라는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음으로 어근으로. 그러니까 surrender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이 렌더 업이 되는 거고 렌더가 주다니까 give up이 되는 거죠. surrender는 그러니까 give up이고 그 다음에 렌더 업인데 이 의미가 다 포기하다, 이 항복하다, 그만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왜 업을 주는 것이 그만두다일까요? 여러분, 왜 항복하는 걸까요? 주다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말. 주다는 말을 또 공손하게. 들이다. 그럼 엎드리다입니다. 엎드리다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엎드리다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엎드리다라고 여러분들 해보면 바로 고개를 숙이고 딱 등을 내서 누군가에 이렇게 엎드리는 굴복하는 자세를 취하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항복합니다. 그때 내 업을 그 사람한테 준 거 아니에요. 드린 거. 그 사람은 저기서 보겠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업이 보여진 거죠.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는 있잖아요. 말소리가 아주 유사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다, 한, 니은이 들어가면 한 겁니다. 자, 영어에는 do가 하다인데 don't, 니은이 들어가죠. 자, 태어난 게 bear 이런 거 낳는 거예요. 그렇다면 태어난 born. 자, 니은이 들어가는 발음이 자, 이 과거를 뜻하고 진행한 걸 뜻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보다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의 보다나 영어의 view다는 비디오는 말소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see, 영어의 see는 보다지만 우리가 쓰는 우리 한자, 우리 조상이 만들어낸 한자 보일 수 있잖아, 뵐 수 있잖아. 다 말소리가 see입니다. 이거 보는 거지만 보였다라고 하면 see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영어의 se가 보다고 sen이 보여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분사, 과거 분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의 폰이나 영어의 se의 밑에 이 종성에 들어가는 니은은 똑같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업을 드리면 업을 해가지고 드려서 항복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기분이 좋겠죠. 항복을 받았으니. 그런데 내 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업이 보여졌습니까? 보여졌으니까 업신이죠. 업신 여기다. 업신 당하다는 바로 내가 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고 항복을 하니 저 사람이 내 업을 보니 얼마나 제가 지금 이 굴복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나라 말 업신여기다. 그 다음에 엎드리다. 바로 엎드리다를 가지고 영어에 왜 기브업이 항복이나를 걔들한테 백날 물어보세요. 도대체 기브업이 왜 항복이나를 몰라요. 몰라. 서렌더가 왜 항복하다, 왜 포기하다, 그만두다는 왜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말 엎드리다 여러분들 해보라면 다 엎드립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자세가 항복하는 자세, 굴복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자, 엎드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업이라는 말은 제가 위를 뜻하는 것이다.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래서부터 위로 올리는 게 많죠. 짐을 밑에 있는 걸 지게에다 실어서 일어나서 올리고 산으로 가고 그 다음에 건물 위에다 올리고 자,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게 힘들죠. 위에 있는 걸 내리고 그 다음에 길 밑으로 내려가고 자, 그렇게 하는 거는 쉬운 거죠. 정말로 우리가 업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렇게 용을 쓰고 힘들게 하는 아래에서 위로 뭔가 올리는 이런 것들을 업이라 했으니 자, 그런 걸 일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오늘은 말소리 업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했고요. 이 대단한 우리 말소리 이 엎지르다 그 다음에 업신 당하다 업신여기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기분 안 좋은 얘기지만 이 대단한 이 말소리 들어있는 이 의미는 대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엎드리다를 가지고 영어 단어 기브업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브업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말소리에 또 끝내다, 그만두다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영어의 단어, 이 대단한 단어도 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엎드리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엎지르다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소리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죠. 뭘 알려드렸느냐? 지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지다.
지다가 우리나라 말소리가 제일 많이 쓰인다. 넘어지다, 숨지다, 그 다음에 엎어지다, 그 다음에 뭐 떨어지다. 또 지다가 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죠. 자, 그래서 이 자빠지다도 있지만 여기에서 제가 엎어지다라는 말을 했죠. 이 엎어지다라는 말이 과연 그러면 업은 거기에서 이 등을 뜻하는 업일까요? 등을 뜻하는 업이다면 이 엎어지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등은 이쪽인데요. 엎어지는 건 뒤로 넘어지면 벌렁 나다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든가 그렇게 하죠. 엎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엎어진 건 앞으로 이렇게 된 걸 엎어졌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업입니까? 이건 업이 아니죠. 이게 업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죠. 아까 엎드리다도 얘기했지만 이건 왜 그럴까?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까를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요. 바로 그 해법을 제시해주신 분이 바로 스튜어드 콜린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약 1800년대 말 그 다음에 그 1900년대 초기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이 선교사로 오신 분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전통놀이에 관련돼서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윷놀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밤윷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밤윷을 가지고 이 밤윷을 보면 자 여러분들 이 판판한 면이 있고 볼록한 면이 있죠. 이 판판한 면이 이렇게 됐을 때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판판한 것들이 4개가 다 이렇게 돼 있으면 모 아닙니까? 모.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바로 엎어졌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에 보이십니까? 엎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것이 등이 나가져서 홀랑 뒤로 다 이렇게 넘어가면 유시죠. 유. 내 쪽이다 이래 되면 자빠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이 자빠졌다는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엎어졌다는 무슨 뜻인가 이걸 보면서 영어의 이 길 잃은 이 영어 단어 jeopardy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우리 말소리 자빠졌다, 자빠지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뭐 이래 할 때 이 자빠지다를 가지고 영어에 오늘 알 수 없는 위기에 처하다 또는 대단한 이 공경에 처하다라고 할 때 jeopardize라는 이 단어를 설명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지다라는 우리 말소리를 가지고 영어에 이 지다가 들어가 있는 이 영어 단어가 약 100단어도 넘습니다. 이 모든 단어의 어원이 되는 우리 말소리 지다.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윷놀이를 가지고 자빠졌다, 엎어졌다. 자, 여러분들 이런 전통놀이 이번에 추석날 해보셨습니까? 전통놀이도 이제 앞으로 많이 살려야 됩니다. 우리 말소리가 다 전통에 나오는 거고 전통놀이 속에 우리 말소리가 있고 그 말소리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뭐 전통놀이가 하나도 다 없어졌어요. 뭐 윷놀이 하는 것도 구경을 못 하겠고요. 농악하는 것도 거의 사라지고요. 이 전통 혼례식이라든가 이 장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뭐 이 병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전통 이 문화와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사라지고는 여기에 우리가 이것을 살리면 이 말소리도 살아나면서도 더 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대단한 말소리도 알리겠지만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오게 되면 우리의 전통 문화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그리고 우리의 이 유서 깊은 이런 대단한 아름다운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한국에 다운 한국의 미, 한국의 말소리, 한국의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 보여주면서 우리 한국이 거듭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2020년, 2021년, 2020에 시작하는 이 10년, 2030년까지 우리 대단한 이 한국의 모든 이 사회적인 패러다임을 한번 싹 바꿔봅시다. 자, 말소리 전문가 박호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